네, 미국장은 괜찮았습니다.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또 고점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 체크가 됐고요. 바닥권에서 여전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디램 주식들 미국장에서도 관찰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도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저희 최현주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생각보다는 지수는 견고하더라고요, 미국 증시. 네. 예. 어제 전일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그다음에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0.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어제 보면 간만에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소폭이나마 전부 올랐고 애플이 2%대로 제일 강했고요. 테슬라도 역시 2%대로 강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7월 이제 PPI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월 대비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6%에 조금 이제 상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7.8% 상승했는데요. 전월에는 7.4% 상승을 했습니다. 뭐 좀 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이제 오른다는 이제 그건데요. 그리고 이제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37만 5천 건으로 발표됐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에 이제 정확히 이제 부합했는데요. 전주보다는 이제 12,000건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7월 P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지금 올 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공급망이 제약되고 있는 등의 여파로 이제 급등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뭐 투입 비용의 이런 증가는 임금 상승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좀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생산 비용 압박이 인플레를 계속적으로 뭐 지속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또 7월 PPI 상승에 뭐 그런데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결국에는 4분의 3 정도가 서비스 업종에서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서비스 물가 급등을 좀 반영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식 시장 주식과 더불어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05달러에서 75달러로 하향했는데요. 네. 이제 결국에는 뭐 메모리 칩 시장이 결국에는 좀 둔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뭐 이렇게 목표가 하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한 6.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찾으려면 조금 뭐 며칠, 뭐 하루나 이틀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바닥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네, 아직 진바닥을 찾지 못했다라는 시각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이 더 열려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경제 지표의 추세를 좀 봐주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고용 보고서 확인했죠. 네, 네.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확인이 됐고 CPI 넘어왔고 PPI까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주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쭉 일련의 추이들은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한 경제 지표들이라고 보실까요? 뭐 결국에는 이제 뭐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다 이제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경제 뭐 고용 지표도 이제 서서히 이제 개선되고 있고 뭐 연말까지는 고용 지표 계속 개선될 것이고 내년은 또 내년 가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좀 별도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모든 게 이제 뭐 다 이제 어떤 고용까지 연준에 이제 뭐 테이퍼링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매파였는데 뭐 이제 비둘기파로 좀 돌아서면서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예보 굉장히 낙관적을 하는 멘트 내놨더라고요. 네. 예. 뭐 지금 한 4명 정도가 이제 결국에는 매파인데 조금 더 이제 더 돌아설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4명. 뭐 예. 이제 뭐 잭슨홀 미팅에서 8월달 발표하고 9월이나 뭐 이렇게 뭐 곧 테이퍼링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8명의 연준 의원 중에 절반이 매파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FED가 FOMC에 참석한 11명 가운데 4명이 지금 매파라고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네. 아직 절반은 안 됩니다만은 전체적인 이제 연준, 그러니까 FD 인사 중에서는 절반이 지금 매파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파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것은 시장, 뭐 환시장, 채권 시장에도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있게 될까요? 뭐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뭐 결국에는 달러 강세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이나 이제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또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예. 봤을 때는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뭐 별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은 네. 꾸준히 조금씩 뭐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단은 한 1.45, 1.4% 초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대기를 했다가 어떤 뭐 좀 더 이제 뭐 지표들 나오는 거 보고 뭐 1.5를 넘어설지 아닐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달러 레벨 때는 어느 정도나 보세요? 지금 달러 강해지면서 워낙 약세로 가고 있고 네. 외국인들 계속 짐 싸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지금 어제 뭐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도 뭐 결국에는 좀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뭐 8월 달에 있고 뭐 좀 우리나라 뭐 연내 한 차례 더 있으면은 결국에는 레인지는 범위는 제가 생각했을 때 1140원에서 한 1160원 레인지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덱스 범위는 얼마 보세요? 달러 인덱스는? 인덱스 범위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뭐 예측이 예측을 너무 못 어려운 하겠는데, 건가요? 예. 네, 그거는 뭐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시장은 부담스러운 요인이기 때문에 환시장의 반응 오늘도 잘 체크하면서 이 달러 약세, 달러 강세에 원화 약세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추려내면서 리스크 해지하는 방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게요. 지금 인플레가 간밤에 월가에서 많이 나왔던 게 정점 찍었다 이런 분석이 좀 많았더라고요. 인플레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 이미. 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전문가님께서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셨잖아요, 인플레. 아니 이제 네. 그 정점을 찍은 거는 맞지만은 네. 그 속도가. 계속적으로 뭐 높은 상태는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는 된다 이제 그거죠. 이제. 그리고 간밤에 그 렌트비를 얘기해 주셨는데 렌트비가 이번에 CPI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된 수치 아니다. 그런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렌트비. 네, 임대료. 그거는 뭐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뭐 다음 달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오펙에도 이례적으로 설리번 대표가 지금 또 성명을 내게 되면서 설리번 보좌관이 유가를 조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인플레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어제 유가를 뭐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증산을 하자. 뭐 증산을 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제약사에 물가 상승률보다 이제 빨리 올리는 약값을 빨리 올리는 제약사에 이제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는 법안을 그래요? 민주당에 좀 만들어 달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정부가 좀 나선 건데요. 미국의 약값이 뭐 다른 나라들 대비 한 평균적으로 한 두세 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고 3조 5천억 달러도 지금 대기 중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대기 중인데 역시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 물가는 계속적으로 좀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결국에는 중산층 재건인데 중산층이 대부분 이제 월급쟁이 급여 생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지금 공화당에서도 결국에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이 때문에 지금 중산층 힘들어진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 계속 공격하고 있고 바이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커멘트를 이제 이렇게 뭐 해달라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뭐 더 빨리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시장에는 어느 정도 더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참 눈치를 많이 봐야 되네요. 네, 고물가로 인심을 뭐 잃을까봐 지금 노심초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나는 약값하고 유가를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플레를 조금 꺾기 위한 움직임인데 과연 어떻게도 반영을 될지 시장에는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오늘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반도체 폭락
폭락이라고 단어를 써도 되겠죠. 네, 폭락에 불을 당긴 게 대만의 트랜스포스 보고서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IB 쪽에서 다 목표 주가 핵심 종목들을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선 어떤 공포감을 점점 조성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네. 지금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많이 빠졌어요. 네. 예.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인데요. 결국에는 뭐 지금 계속적으로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대표적인 미국에서 이제 메모리 칩 이제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지속적으로 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찾으려면 저도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저는 선행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저도 차트 잠깐 보면은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역시 뭐 바닥을 찾으려면은 삼성전자도 조금 더 봐야 되겠고, 뭐 단기적인 바닥은 뭐 오늘이나 월요일 정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바닥이 나오면은 이제 뭐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또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SK 하이닉스도 사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생태계가 너무 커서요. 네, 뭐 박스권 하다 이제 무너졌고 10만 원 선 이탈할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네. 이탈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9만 원 뭐 바로 다이렉트로 빠질지 아닐지는 솔직히 모르겠으나 한 9만 원 초반까지는 한번 좀 돼요?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뭐 지지를 못하면은 8만 원대 가는 거고, 근데 저는 8만 원에서 9만 원 초반 사이는 결국에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가지고 그 시점에서는 좀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V자 반등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뭐 바닥만 찍고 그냥 예. 기간 조정 양상 보인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램 위기설이 너무 과장이 된 것인가, 이게 조금 설득력이 있는 설명인 것인가, 투자자분들은 그거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과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설득력 있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는 가격과 이제 결국에는 현물 반도체 D램 현물 가격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뭐 구매 가격이 더 낮아질 우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는 어느 정도는 저는 봤을 때 수요는 조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요라든가 결국에는 뭐 서버 수요 뭐 이쪽으로 약간의 수요는 있을 것인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증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증설을 결국에는 좀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또 다시 호황 사이클 다시 한번 오면은 거기에 이제 대비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반도체가 결국에는 예전보다 쓰임새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짧은 하락이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구간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이클 예측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반도체가 굉장히 고정적인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변형이 되면서 장기 호황 갈 거다. 슈퍼 사이클 예측이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지금 근데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 캐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하이닉스 9만 원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9만 원 바닥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보고 그냥 버텨야 됩니까? 팔고 이거를 지켜보셔야 됩니까? 아니면 9만 원 나오면 그때는 사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좀 주시면 어떠세요?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어느 정도 뭐 상당 부분 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못 파실 것 같은데요? 예. 고통스러운데 이미 손절 라인은 이미 지났어요. 늦었습니다. 거의 여기서 지금 뭐 9만 원 후반대, 10만 원 초반대에 팔고 뭐 9만 원 제가 말씀드린 데도 초반 뭐 올지 안 올지 솔직한 얘기로 저는 뭐 장담을 못 하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주가는 뭐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미 바닥권에 대신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폭 그냥 조금 더 열어두시고 네. 뭐 굳이 신용이나 뭐 이렇게 뭐 대출 뭐 급한 자금으로 쓰시지 매수한 사람이 아니면은 버텨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뭐 팔아서 밑에서 한 5% 정도 더 빠져서 사가지고 뭐 조금 더 네. 뭐 이익을 나중에 상승할 때 좀 남기겠다 하는 거는 괜히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버텼으면 그냥 버텨야 됩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신 승리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전략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주의 하락이 굉장히 뼈아팠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6% 넘게 급락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다지 편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약간의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일단 매를 먼저 맞은 감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오늘도 이 반도체 투톱의 움직임 확인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뉴욕장 컨디션 괜찮았습니다. 실업지표에 이제 안도하게 되면서 가을 테이퍼링의 주장 힘이 더 실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느 정도 가정해 두고 또 맷집이 생긴 뉴욕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황세가 맞물려 있는 오늘 시장의 반응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